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정사 후기로 가볍게 조져보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결정사 후기가 조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돌아다니는 결정사 후기들의 대부분은, 연락 돈만 날렸어. 짜증나. 봇 같아. 약간 뭐, 요런 느낌이라고 하면, 이번 결정사 29.9살의 자여의 결정사 후기로 나왔거든.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의 그런 본인의 성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이게 일목요연하게 적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읽었거든, 글을.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이 29.9살 자여의 결정사 후기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크라샹! 소리가 잘 안 난다. 다시 크라샹! 왜 소리가 잘 안 나지? 에이, 대충 가자. 그래서 뭐 이게 좀 옛날 글이긴 해. 2023년 11월 15일이라서 그때에 29.9살일 때 결정사를 다녀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후기를 적었는데 개인적으로 결정사를 가는 사람들이 요새 좀 많이 보이니까 20대의 끝자락에서 경험한 그런 대환장의 결정사 후기를 써보려고 한다로 시작을 합니다, 글이. 그래서 가장 큰 D사, 듀오로 보이지? 여기서 기본 금액을 주고 약 4개월 동안 30번 정도를 만났다 하더라고. 듀오가 보통 10번에 한 번씩 차감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결론은, 자기가 느낀 결론은, 결정사는 성사된다는 장담이 없는 만남의 기회만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타가 온다라는 거지. 왜냐, 그 돈으로 피부과를 갔으면 2, 3년치 시술을 받을 수 있고, 백화점에 갔다면 가방 하나는 장만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듀오 10번 가는 게 한 200만 원 정도 하거든. 그러니까 30번 다녀왔으면 4개월 동안 600만 원을 태운 거 아니야? 뭐 충분히 가방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지. 샤넬백 같은 거 하나, 그지? 그래서 이렇게 4개월 동안 30번 만난 후기를 썼는데 우선은 본인의 스펙, 그리고 얘는 좀 이렇게 냉정하게 본인의 스펙을 쓰더라고. 29.9살의 자여고 서울 상위권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모는 나쁘진 않은 것 같다. 가끔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몸매는 날씬하다. 몸매로 짜게 식진 않을 정도. 그리고 집안은 또 좋은 편이다. 부모님들이 뭐 자산도 좀 있고 뭐 노후 대비 걱정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렇게 이쁘고 늘씬하고 잘나고 예쁜 여자가 결정사를 왜 갔냐 이러니까 전 남자친구가 나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많이 표출했어. 자격지심. 그래서 심심해서. 그리고 결혼 시장에서 나에게 자격지심을 안 갖는 남자 스펙은 어느 정도인가 궁금해서 가봄이라고 하는데, 오씨, 약간 거만한데, 그지? 오씨, 겁나 거만한데? 야, 나한테 자격지심을 안 갖는 남자 어느 정도 스펙인가? 그래서 이런 거만한 여자가 갔는데, 일단은 뭐 자기는 모임 같은 거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 좀 내향적인가 봐. 성격은 이렇게 거만한데 내향적이라고? 그래서 동호회도 싫고 어플은 더더 싫어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보자 하고 결정사를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결정사 전반적으로 매칭되었을 때는 초반에는 정말 겸상하기도 황송한 스펙들이 나왔대. 서울대 나온 변호사에 의사에 반포 살고 반포 차이 아니야? 그지? 심지어 외모도 나쁘지 않고 성격도 사회성 있는 그런 분들이 나왔대. 그래서 어차피 회수 차감용으로 나온 것 같고 딱히 관심도 없어 보이게 차 마시고 빠이 한 거지. 오버스펙이 나오니까 딱 봐도 그냥 뭐 약간 뭐 그런 느낌이었겠지, 그지? 그래가지고 한번 찔러봐갖고 야선 한번 할까 뭐 이런 놈도 있었겠지, 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직업은 좋지만 이때부터는 외모, 사회성, 집안 등등 하나씩 아쉬운 사람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쉽다는 게 내가 아쉬운 감정을 느꼈다는 건 아니고, 뭐, 역시나 뭐, 좋은 사람들이고 나한테는 오버스펙처럼 느껴졌는데, 또 얘네들이 또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뉜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전문직의 대기업이고, 연애를 많이 안 했다는 게 느껴지는 사람들. 근데 얘네들한테는 외적으로 끌림이 없었대. 대화를 자기가 리드를 해야 되고, 상대한테 공감 능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약간 좀 이게 재미없는 남자들이라고 볼 수 있지. 일만한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전문직 대기업이고 소개팅에서 본 적도 없고 외적으로도 훌륭하잖아. 대부분 여자 쪽 집안에 관심이 매우 많은 여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결정사 외에 소개팅 많이 받을 텐데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건 결혼으로 취하고 싶은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간 많이 봐서 사람 보는 눈이 있지 않은 이상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해. 여자 집안이 좀 자산이 많았나? 이런 사람까지 매칭된 거 보면. 그리고 마지막이
지방에 있어서 연애가 어려운데 결혼할 사람을 찾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워커홀릭인데 애프터를 시간 내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 하더라고. 물론 뭐 진정한 사랑을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겠지,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뭐 회수차감 어정도 하면 매니저가 딱히 안 끌리는 스펙과 오버 스펙인 사람 두 명을 또 데리고 와서 두 개 다 미차감으로 나가달라고 하더라고. 오버 스펙을 데리고 와서 미차감으로 나가달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잘 안 됐으니까 여기서 글을 쓰고 있는데, 자기가 왜 근데 안 됐을까 생각해보면 애초에 일단 애프터 시간이 없게 만남을 엄청 빨리 잡아준다는 거예요. 3주 연속으로 주말마다 3, 4명씩 만나고, 그리고 애프터를 받아도 나갈 체력이 없다. 주말마다 3주에 3, 4명씩이면 일주일에 한 명씩 한 명 넘겠는데 좀 많이 모이긴 하겠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많이 이런 건 좀 많아. 그래서 내 방에도 이게 그 KKL이라고 약간 농장 하시는 분이 있거든. 농장주인데 그분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결정타 지금 다니고 있는데 너무 전투 부킹으로 들어오니까 서로 막 간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있고, 그리고 소개팅으로 봤으면 애프터는 해봤을 것 같은데, 다음 카드가 많으니까 두 번을 안 보게 된다는 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전투 부킹이 되니까. 그래서 외적으로 끌리지 않는 사람이랑 외적으로 끌리는 사람에서 희대의 고민을 하게 돼. 근데 여기서 본인이 사적인, 시각적인 즐거움에 마음이 뺏겨서 외적으로 끌리는 분을 선택하고 간보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상대도 똑같이 간을 보는 거야, 나한테. 거기에 현타를 느끼게 되는데, 따지고 보면 그 서로 간 보는 건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뭐 서로 마음이 잘 안 맞았던 거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결론은 서로가 간 보지 않고 마음이 맞는 건 매우 매우 어렵다라는 거지. 뭐 소개팅도 똑같겠지만. 그래서 결국엔 이 프로세스 속에서 논한 거는 날로 늘어나는 결정사의 매출일 뿐이다. 얼마나 많은 결정사 선배들이 현타를 느끼고 이 바닥을 떠났을지 생각하면서 뭐 그렇게 마무리를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총평을 말하자면 다시 못할 인생의 경험이고 느낀 바도 많았다. 전문직 야망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잘 알아볼 수 있었고, 나 자신이 외모를 안 보고 상대 스펙 위주로 보고 결혼할 수 있는 야망러는 못 된다라는 걸 깨달았다. 무엇보다 결혼하기 좋은 상대를 찾기에 앞서 내가 결혼하기 좋은 사람인지 매우 철학적인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 허공에 돈 날렸다고 생각하기 싫어서 이런 쓰잘데기 없는 후기도 쓰고 있는 게 맞다. 재결제는 없을 듯 하고 다시 소개팅 발품을 팔러 간다라고 이 글을 적었습니다. 그걸 깔끔하게 잘 적었지, 그제. 그래서 확실히 이게 글만 봐도 이게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좀 티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뭐 그런 것 같아. 첫 댓글은 가끔은 경험에 돈이 필요하다. 나도 가지 않을래? 새 회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넌 갈 돈도 없잖아. 600 채울 돈 없잖아. 약간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직이야말로는 대체로 문란하다. 주로 여자 동기 선후배가 학을 뗀다. 그래서 전문직 여자애들 결정사 가면 전문직 피하고 직업 평범한 부잣집 아들을 만나서 결혼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좋아요 148개가 붙어 있었어. 그 결정사 그 전문직 찍먹한 애들한테 많이 당했나 봐, 그치? 이게 뭐, 왜 이렇게 좋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딜로이트 한진이 이런 애들은 인생이 참 불쌍하다. 자기가 전문직 해본 것도 없고 그런 사람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어디서 이상한 말만 듣고 와서 자기가 다 그냥 짓거리는 거 보면 능지 수준이 얼마 처참냐 그러니까 새 회사가 그래. 나 변호사인데 안진 네가 더 불쌍해. 안진의 지인 회계사들 많은데 크크크 이러면서 오페에서 능지 그러면서 말할 수 있니? 진짜 질났다라고 하는데 근데 세회사로 표시돼 있잖아. 변호사로 표시된 게 아니라. 서로 만나면 재미는 있겠다, 그지? 서로 야 죽고 싶나? 뭐 이게 다이다이 깨자 이래갖고 서로 딱 가면 다 아이디 돈 주고 산 사람들이고, 그지? 이러면 더 재밌겠다. 그래서 뭐 약간 비꼬는 것도 있어서 그놈의 예쁘다는 소리 듣는 건 불라멘트 공통이냐라고 하니까 뭐 나도 쓰면서 웃기긴 한데 근데 결정사면서 잘생긴 분들을 많이 봤어 나도 주목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결정사 만나서 잘생긴 남자를 많이 만났으면 그러면 당연히 뭐 괜찮은 남자를 만나면 거기에 맞게 매칭을 해주니까 뭐 괜찮을 확률이 있지, 그지? 그리고 내가 보기에 여자 좀 똘똘한 것 같아. 시원시원하고, 그지? 그래서 깨달음이 여럿이었을 텐데 그중에서 선택은 못 내렸구나. 미용 몇 달에 쓰는 것보단 훨씬 나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다만 아직 본인이 무엇을 좀 내려놔도 감당 가능한지는 확실하게 알게 되진 않았다. 너무 늦지 않게 알게 되길 바란다. 고생했다. 의사가 글을 썼는데 왠지 이 의사 쪽지 보낼 것 같지 않냐? 쪽지 보낼 것 같은데 이 의사. 현실적이고 솔직한 후기였다. 그래서 뭐 비슷한 결정사 패턴들은 거의 비슷하다. 처음에는 전문직 같은 거 엄청 해준다. 뭐 이런 얘기 있고 그 와중에 나는 차감 없이 들어온 것만 나가서 결혼을 했다라는 사람도 있었어.
뭐 그래서 자기는 개인적으로 잘했다라는 이런 후기들도 있었고 뭐 글이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다는 얘기가 좀 많았어. 그리고 3초 회계사인데 한 번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야, 그 와중에 또 회계사 영업하는 거 보소, 그제? 이제 바로 이씨, 사랑의 청춘사업 연애를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근데 오픈할 때는 환불 때문에 금액 깔라고 오버스펙을 맞춰준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로는 이게 중간에 좀 오버스펙을 맞춰준다 들었던 것 같거든. 근데 요즘 트렌드는 환불을 많이 하니까 처음에 좀 오버스펙을 맞춰주는가 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뭐 다들 이게 좀 재밌다. 너 고찰이 훌륭하니까 대학원 가서 공부 좀 더 해라.부터, 뭐 자기가 쓴 글인 줄 알았다. 결론은 자만추가 최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뭐였냐면 이걸 보면서 결정사 여자들의 후기들을 보잖아. 여자들의 후기들이랑 남자들의 후기들이 좀 많이 다르긴 한데 그 남자들의 후기와 달리 여자들의 후기는 약간 좀 양극화가 돼 있는 것 같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금 전처럼 좀 이제 내가 만나기 좀 과분한 남자들을 만나 이런 남자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여자가 있고 반대로 뭐 이런 새끼들이 나와 이게 완전히 그거로 나뉘거든. 근데 통상적으로 결정사 후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젊은 여자들이 대다수야. 그래서 유튜브에 결정사 후기 봐도 20대 꼬리로 이런 걸 치고 그래. 그 20대 중반이나 이럴 때 간 사람들 보면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는 보통 이제 젊은 여자들이 있고 그리고 돈만 날렸다 가지 마라. 야 네가 꼬리로 친 거야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야 어디 가. 예. 자, 온 김에 인사하고 가라 빨리. 야 빨리 인사하고 가 빨리 형제들한테. 자 반갑습니다 이 목소리입니다. 착 반갑습니다. 프라샤 가라. 약간 이렇게 좀 많이 나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저는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는 결정사 같은 게 결혼 시장에서 자기가 얼마 정도인지 등급을 알고 싶으면 뭐 이게 한 번쯤 가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늦은 나이에 가잖아.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보통 남자들은 늦은 나이 가면 아주매미들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그냥 국제결혼해. 국제결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로 동상이몽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지. 현실에서 만났으면 되게 잘 될 법도 한데 전투 폭행을 계속 해주다 보니까 또 그게 안 되는 거야. 선택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선택의 역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간절함이 없는 거죠. 소중함을 못 느낀 거야. 만남에도 인연에도 그런 뭔가 소중함이란 게 있거든. 남자들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래. 내가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만났고 얼만큼 노력을 해서 이 여자를 쟁취했느냐 그 차이가 엄청 크거든. 그냥 어쩌다가 나이트 가갖고 한번 술 먹다가 한번 떡 쳐갖고 시작된 연인이랑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여자를 꼬셔볼까 막 되게 노력해보고 막 진짜 밀주고 주거니 땅거니 밀당 막 이래서 108계단 40단 콤보 넣어가면서 막 딜교환 막 하면서 들어간 여자와 그 소중함의 정도가 다르거든. 애착이라고 할 수 있지. 만남의 시작에도 애착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부분에서 결정사는 굉장히 많은 게 전투폭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마이너스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는 남자 여자 둘 다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 좀 재밌어가지고 얘기 한번 해봤고 다음엔 뭐 조금 더 재밌는 얘기 있으면 이걸로 썰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맛있는 점심 먹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샤.